솔직히 전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만약 자력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또한 제 사건 묻히겠지요. 네, 이춘재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당시 경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나요? 글쎄요. 그 당시 경찰은 솔직히 무능하다고 봤어요. 지금 경찰은 100% 신뢰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을 경찰이 30년 전과 다르게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네, 사건의 진실을 밝힌 결정적 단서는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과 일치한 이춘재의 2개의 자백이었는데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범인만이 알 수 있었던 자백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자백이었죠? 자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날 오전 2시경에 그 중학생인 13세 박모양이 성폭행 후 피살된 사항을 이제 발견된 건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윤모 씨를 조사할 때 저 자필 진술서도 있고 조사를 받을 때 보면은 침입 경로가 네. 사실은 그분이 장애자인데가 맞는데요. 네, 담을 한 손으로 짚고 발을 올린 다음에 넘어가서 범행을 한 뒤에 밖으로 나올 때도 담을 넘어왔다고 그렇게 말을 진술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춘재 본인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는 대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넘을 필요가 없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범행을 한 뒤에 다시 열려있는 대문을 열고 나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시에 왜 경찰 수사관이 구태여 담을 넘어가는 걸로 진술조사를 받았을까 의문이 가는 거고 일단 이춘재 사고로 볼 때에는 그 담 열려있는 담으로 나갔다 하니까 아니 담이 아니고 대문으로 나갔다 하니까는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이 된 거죠. 네, 당시 현장 검증에서도 사실 윤모 씨가 이 그 사건 현장에 담을 넘으려고 했지만 현장 검증에서도 넘지는 실제로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감론을박이 있는데요. 예. 사실상 우리 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할 경우에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서류를 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형사들은 본인이 넘었다고 주장을 하고 네. 지금 피해자라고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넘는 신용만 했는데 넘은 걸로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조서상의 내용하고 틀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당시에 촬영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네. 예. 담이 1m 5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 담이었는데 콘크리트 담인데 지금 윤모 씨가 지금 아주 소아마비 장애가 심하시잖아요. 네, 왼쪽 다리가. 그런데 그걸 넘어갈 수 없어서 당시에 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형사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현장 검증 때. 네. 그리고 그 담 자체가 굉장히 허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담을 넘게 되면 사실은 담이 무너질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가 좀 약간 담 넘어갔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춘재는 열려진 대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침입하는 시점부터가 이게 모순점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침입 경로, 담 얘기가 나왔지만 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최근에 경찰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윤모 씨를 데리고 와서 실제로 그때 방한 상황, 책상과 걸상을 놓은 상황에서 침입을 하려고 했더니 윤 씨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마 예. 이번에 그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전단팀에서 아마 그 현장 검증을 한 것 같긴 했는데 그 문 앞에 책상이 있다 보니까 그 윤모 씨가 이제 장애자이다 보니까 넘어갈 때 그 책상을 넘어뜨리거나 그 안에 있던 책 같은 걸 넘어뜨릴 정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소리가 나고 어떤 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인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윤모 씨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넘어갈 때에 그 뭐 책장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피해자라고 보는 박 모양이 깨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요, 이춘재와 이 윤모 씨의 진술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장 교수님, 예. 특히 이 두 개의 상황을 각각 다르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앞서 재심 맡게 된 박준영 변호사가 결정적인 어떤 진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말씀 들으면 아마 다들 이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사인이 목이 졸려서 그러니까 성폭행 이후에 목이 졸려서 살해된 이런 게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일단 시험을 설고 나온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뭐 저렇게 지금 TV 나오는 것처럼 네.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진술을 당시 했습니다. 이제 경찰 조소에 나왔던 그래서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범행 다시 말해서 이제 맨손으로 목을 졸랐다라는 것이고 이춘재는 신고 있던 자신의 양말을 벗어서 손에 양말을 씌우고 범행을 했다인데 실제로 국가수의 감정 결과 목의 맨손보다는 어떤 천 조각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나타났거든요. 네, 직접 이제 맨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라는 그렇게 거죠. 따지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춘재의 진술이 그대로 맞는 것이고 또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속옷이 앞과 뒤가 이렇게 뒤집혀서 바뀌어서 입혀져 있었는데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앞뒤로 이렇게 바꿔서 입을 리가 없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입혔다라고 한 반면에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벗기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새 속옷을 입혔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역시 앞뒤가 뒤집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피해자의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입고 있던 속옷을 그대로 다시 입혔다라면 앞뒤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새 네. 속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 급하고 또 남성인 경우에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춘재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했고 그게 이건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네. 상황들이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경찰이 당시 수사했던 기록에 남아있는 걸 다시 검토해 보니 일치하는 이춘재의 거죠. 말의 네. 신빙성이 높았다. 높은 거죠. 예. 네. 김 팀장님, 흉악범들이 이렇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흉악범죄를 하더라도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담당 형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서 맞는가 안 맞나는 확인해야 되는데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춘재가 지금 30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을 그리고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면 네네. 여러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인데 알다시피 지금 화성 사건은 유명세도 탔고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범죄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사건이 크고 중대한 범죄는 본인들이 기억을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춘재의 진술이 저희 경찰에서는 뼈아픈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진술력이 맞다고 한다면 잠정적으로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추정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을 하냐고 하면 네. 이게 본인이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그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춘재가 본인이 그 집을 들락거렸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새로운 이 방 모양 가족들이 거기에 이사를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문이랄지 집안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기억을 잘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뭐 지연해서 얘기한다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춘재의 어떤 진술 자체도 보면 그 당시 현장 검증하면서 찍어놨던 사진들, 또 처음에 범행이 일어났을 때 찍어놓은 사진들과 다 상당히 집안의 구조랄지, 네. 또 피해자가 사망 이후에 어떤 시신의 상태랄지, 아까 우리 김은배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제 책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책상을 넘어가는데 지금 윤모 씨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발로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서에는 피의자 신문에서 보면 손을 짚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손을 짚고 넘어가면 사실 지문이 남아있어야죠. 예. 네. 근데 지문이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춘재는 자기가 구두를 벗고 양발을 벗은 다음에 양발을 손에다 끼웠다는 거예요. 그 지문이 안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족적이 그 당시에 남아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맨발에 족적이 남아있었다고 때문에 이춘재가 내가 구두 벗고 양발 벗고 간 게 맞다. 이거고 딱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의 어떤 진술 자체의 신빙성은
거의 뭐 지금 상황을 보면 100%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살인 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기억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굳이 드리자면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살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쇄살인범 드라마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범죄자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10건이건 20건이건 범죄 자체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그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수감 생활을 또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한 이 범행인데 다른 사람이 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특히 더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수감생활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저질렀던 범죄를 또 곱씹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게 각인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씨는 현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재심 재판에서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법정이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로부터 정말 비밀의 폭로가 뭔지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 사건 법정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박준현 변호사가 이제 이춘재가 재심 재판에 나와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김 변호사님 보실 때 이춘재가 이제 나온다는 이제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이춘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떠한 증거나 자료에 의하면 재심이 충분히 가능하고 결과도 아마 윤모 씨의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심의 절차는요. 일단 법원에다가 재심 개시 신청을 해요. 네. 그럼 법원에서 여러 가지 낸 증거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1심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결정적인 증거도 많이 있지만 더군다나 이춘재가 만약 법정에 나와서 내가 진범이고 그 당시에 범행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서 이춘재 진술이 정말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한랭킹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